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념 마지막 부분이에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고, 빛은 파동성과 입자설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빛이 입자설이다라는 거는 뭐 뉴턴 시대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파동설이 이런 이제 회절 현상이나 이중 간섭 무늬, 이중 순릿에 의한 간섭 무늬, 회절 현상 이런 거는 파동에서 나타나는 성질이거든요. 중첩에 의해서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거는 확립이 됩니다. 빛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를 입자성으로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광전 효과는 금속판에 빛을 쏘여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광전 효과인데, 이거를 이제 실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여기 금속판하고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가 안 통해요. 원래 전기가 안 통하는데 빛을 쏘여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런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빛을 이제 이런 실험을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빛의 성질을 알아내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여기 이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게 센 빛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빛에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요. 강한 빛의 세기가 세다 그러면은 좀 밝은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세기가 세다, 강도가 크다 이러면은 밝은 빛을 의미하고, 세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등을 하나 켜는 것보다는 두 개 켜는 게 더 밝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빛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약한 빛이랑 센 빛의 차이는 나중에 뭐 광양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광양자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빛이 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요런 게 약간 자외선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라색 쪽. 요거는 가시광선 쪽 같고, 진동수가 큰 빛이 진짜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진동수가 큰 빛이 이게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HF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서도 많이 했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해요. 문턱 진동수는 그거보다는 커야지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지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문턱 진동수가 9.87 곱하기 10의 14제곱만큼은 돼야지 전자가 튀어나와요. 철이나 아연 뭐 이렇게 문턱 진동수가 달라. F0 이렇게 쓰는데,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해요.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그거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아무리 쏴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파동으로 해석한다면, 파동은 이걸 많이 쏘면은 중첩 때문에 에너지가 커져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턱 진동수보다 낮잖아?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그거는 아무리 많이 비춰도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면은 이 세져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은 약한 빛이어도 튀어나와. 근데 센 빛이 되면은 그 광양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센 빛은 그 광양자 수가 많아지고, 문턱 진동수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그런 그 광양자가 많으면 많이 튀어나와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튀어나오려면은 문턱 진동수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게 이제 광전 효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파동설에 따라서 예측을 한다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더라도 세기가 약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좀 시간이 걸려야 하나 바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튀어나오고, 이게 빛의 세기가 셀수록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되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력이 커다. 이건 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현상은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빛 알갱이 하나하나의 입자적인 성질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 입자가 와가지고 부딪히는데 얘가 부딪히고 이러는 거지, 파동처럼 한꺼번에 중첩이 돼서 세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애가 이 전자를 튀어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전자가. 근데 부딪히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많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A 빛이랑 B 빛을 쏘는 건데, A랑 B가 진동수가 다른 거예요. 진동수가 다르거나 파장이 다르거나. 진동수 다르면 파장도 다른 건데요. 근데 A는 방출됐고 방출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B 빛은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A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보통 뭐 자외선 이런 거는 진동수가 큰 거고, 가시광선 중에서도 적색 쪽 있죠? 빨간색 쪽? 네, 그쪽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을 수 있어요. 네, 진동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파장이 짧고, 진동수 크면 파장 짧죠? 반비례 관계니까. 네, 얘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은 길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킬 때 광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근데 B는 빛의 세기가 증가되더라도 어차피 안 나와. 세게 해도 안 나옵니다. 진동수가 작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설명할 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은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이 아니라 이 효과는 파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파동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인 광자의 흐름이고,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E는 HF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람다분의 하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뭐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며, 세기가 세다라는 게 진짜로 세다라는 게 아니라 입자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입사는 광자 수가 많으면은 빛의 세기가 센 겁니다. 빛의 세기가 세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표현해요. 이람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W 이렇게 쓰는 거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HF0, F0가 문턱 진동수죠. 요거만큼의 요 에너지긴 한데, 에너지긴 해, 이게.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이람수라고 씁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는 있어야지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HF, 이게 쏴주는 빛이 이람수보다 작으면 안 튀어나오고, 근데 많이 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세기가 세도 어차피 이람수보다 작으면 안 튀어나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람수보다 커요. 이람수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러면 튀어나오는데, 봐봐요. 이제 튀어나오고 나서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HF만큼 쏴. 근데 그 중에서 W, 이람수만큼은 빼면, 얘를 빼면, 나머지가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커. 이람수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요렇게 표현하시면 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HF는 이제 바깥에서 준 거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줬어요. 가해진 에너지인데, 거기서 이람수,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빼면은 운동 에너지다. 이거를 Y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변화되는 X값이 F잖아요. 그래서 HX-W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H가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 기울기는 다 똑같아요. 이게 금속마다 다른 그래프이긴 한데, 기울기는 다 똑같습니다. 네, 플랑크 상수로 똑같고, 이람수가 다르죠, 이람수가. 이람수는 이제, 뭐겠어요, 이거는? Y절편이겠지, Y절편. 어떤 금속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금속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해하세요? 요만큼 이람수가 되는 거죠. 어떤 금속은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전자가 잘 튀어나오고, 어떤 금속은 요 정도의 에너지는 있어야지 전자가 튀어나오고. 알겠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게 되면은 얘가 요 F0가 여기서부터 문턱 진동수 넘어서는 것부터 이 에너지를 가지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 그래프 이해하시죠? 예.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고, 네, 마이너스 W는 이제 Y절편이 돼서 요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광전 효과로 빛이 입자성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콤프턴 효과 뭐 이런 거는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와요. 뭐 수능특 강의도 나오는 건 아니어서 이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빛은 이중성이 있다. 어떤 현상은 파동으로 설명해야 되고 어떤 현상은 입자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이나 빛의 회절 등 파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근데 방금 배운 광전 효과 이런 거는 입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자로.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사진 필름에 맺히는 상, 이거는 입자성에 의한 결과입니다. 빛 입자가 많으면 뭐 사진 건판에 많이 부딪혀서 현상이 잘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만 좀 아시면 됩니다. 사진 건판에 상이 생기는 것은 입자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사진 건판에 도달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은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 정보 기록할 수 있는데, 광다이오드는 이것도 광전효과죠. 빛이 들어왔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 거죠. 전류가 흐르는 거지. 광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빛이 들어오면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광다이오드가 됩니다. 이거는. 발광다이오드는 전기가 흘러서 빛이 나오는 거고요. 광다이오드는 빛을 쏘여주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빛을 감지하는 거야. 그게 광다이오드고, 그
다음에 CC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화 결합 소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안에 보면은 요 CC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광전 효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서 전자가 많이 생겼어. 그럼 전자가 많이 생겼으면은 그 빛이 많다라는 건데, 여기 그 소자에 전자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전화를 걸어주고 여기는 이제 전압이 없어요. 빵이야. 이거를 여기도 전압을 걸어줘. 그럼 전자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퍼져 있다가 여기를 끊어.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겠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퍼져.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전자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전자를 이동시켜서 어디에 전자가 많이 들어왔나 이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떤 CCD에 어디에 어떤 전자가 많이 생겼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이 전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빛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지. 그 빛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컬러로 기록을 하려면 그 CCD 앞쪽에 컬러 필터를 설치해 가지고 빨간색 빛만 통과하고 초록색 빛만 통과하고 파란색 빛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 빛만 통과해서 여기 빨간색 그 화소에 전자가 많이 생겨. 빨간색 빛이 많이 들어온 거겠지? 근데 바로 옆에 초록색도 많이 생겨.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 같이 들어온 거니까 그걸 조합하면 색깔이 노란색이 되겠지? 그쵸?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컬러 필터를 통과해서 어디에 전자가 많이 생겼느냐를 이용해서 어떤 빛이 도달했다 이거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이 CC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용 사례를 아시면 됩니다. CCTV나 천체 망원경, 심해 관측기구, 스캐너, 내시경,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광 센서로 활용하고 있다. 근데 저런 게 엄청 빨리 된다라는 게 신기하죠, 사실은. 이런 거를 엄청 기술이 발달한 거죠.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인데, 마이너스 전하로 검전기를 대전을 시켜놔요. 그러면 전자가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요. 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에 백열등을 비춰줘. 백열등은 주로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등을 비춰줘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진동수가 크냐면 자외선 등이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자외선 등을 비춰줬을 때는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금속박이 오므라드는데, 근데 이 아연판에서 백열등, 가시광선에서는 아연판의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백열등은 별로 변화가 없고 자외선 등은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이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오므라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했더니 청색 광선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문턱 진동수가 낮은 거지. 청색 광선부터 지금 광전자가 검출이 되어 있으니까. B는 문턱 진동수가 조금 더 큰 거고 C는 이 중에 문턱 진동수가 제일 큰 거죠. 왜냐면 자외선에서만 광전자가 나온 거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유제를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3번 다시 볼게요. 자,
A를 비출 때는 오므라들었다. 그럼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대전됐으니까 전자가 많은 상태인데, 그럼 A는 진동수가 큰 거고요. B는 변화 없었다. 그럼 A가 진동수가 큰 거죠. A의 세기를 증가하면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이게 아니라, 세기를 증가하면은 애들이 많이 부딪히는 거고, 많이 부딪히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또는 빠르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얘의 A의 세기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동수가 큰 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HF-W인데 F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커져야 되는 거지, 똑같은 A를 세게 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기라는 말을 좀 잘 아셔야 돼. 세기가 양이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기를 증가하면 빠르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빠르게 오므라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기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세기가 증가된다라고 해서 오므라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1번 고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아예 진동수가 큰 빛을 쏴야 되는 거지, A를 많이 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는지 신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고 빠르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개념 기본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요 칸 채우기 먼저 해서 칸 채우기 하고 할게요.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입자설을. 그 다음에 하위온스라고 하는 사람은 파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영의 이중슬릿 실험은 파동설을 확립을 한 건데, 광전효과는 입자성이고요. 금속에서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이거는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광전자의 수는 세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더라도 진동수가 작으면 광전자 방출되지 않고요. 방향자설,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인 광양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광자라고 해도 되네. 흐름이다. 광자 한 개는 HF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이함수만큼 에너지 빼면 되고요. 빛의 파동성 보여주는 현상, 간섭이나 회절 이런 게 있고요. 입자성 보여주는 현상, 광전 효과가 있고, 광전 효과를 이용한 이 기구가 CC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기록하는 그런 소자고, 각 화소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빛이 많이 들어왔나 이런 걸 세기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자성을 이용한 겁니다. 입자성.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CCTV, 선체망원경, 스캐너, 내시경,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있다. 개념 기본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봐 주시고, 같이 좀 할게요. 1번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킨 다음에 빛을 쏘는 그런 실험한 거죠.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수를 증가시켜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건 소용이 없고, 이 빛 말고 진동수가 큰 빛, 시간 길게 해도 소용없고요. 파장을 감소하면은 진동수가 어떻게 되지? 진동수? 이게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폭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니은이 파장이 작게 되면은 진동수가 커지는 거니까 니은 보기를 고르셔야 되고,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식을 좀 아셔야 돼요. EK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W 빼면 된다. 단위 시간당 방전되는 광전자의 수, 최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의 진동수고요. 진동수.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를 세게 한다라는 게 많이 비춘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는 거네. 이건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냐.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냐. 이람수가 이렇다. 파장이 이런 빛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현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람수가 이렇다고 써있으니까 W는 HF0인데, 근데 또 그런데 그럼 F0를 알 수가 있죠. 한 개의 운동 에너지. 일단은 요걸로 그냥 알아야겠다. 이거 300나노미터짜리를 비췄다라고 하니까 광자의 에너지는 HF인데, H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퍼 세크이고, F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 F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은 이걸 바꿔야죠. F 대신에 C는 F 곱하기 람다인데 F는 람다분의 C죠. 그럼 여기가 람다가 300나노미터인데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거든요. 그리고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겠지. 이해하세요? 미터 퍼세크고, 미터 지워지고 퍼세크랑 세크도 지워지니까 줄만 남아.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위에다 곱하면 10의 15승이고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10의 15승. 그러면은 19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맞나요? 19승 줄. 그런데 일렉트론 볼트로 물어봤어. 1 일렉트론 볼트가 요만큼이래. 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 일렉트론 볼트당 이거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퍼 일렉트론 볼트다. 여기도 단위 환산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일렉트론 볼트로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만 하면 되네. 6.6 나누기 1.6만 하면 돼. 그러면 하면은 4.1인가 봐. 4.1 일렉트론 볼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줄로 물어봤으면은 또 줄로 하면 되는데, 또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물어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근데 금속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얘가 빛의 세기거든요. 그러니까 4.1. 근데 이람수가 2.5야. 이람수를 빼야죠. 그러면 이거는 쉽네. 앞에서 일렉트론 볼트를 계산해놔서. 알겠습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1.6 일렉트론 볼트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인 양자인 광자의 흐름이다. 이거 맞고, 진동수가 F인 빛의 광자 한 개는 HF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개. 빛 입자 한 개. 이게 맞고요. 빛의 세기가 세면은 단위 시간당 입사하는 광자의 개수가 많다. 이거 맞는 거예요.
세기가 세다라는 말이 개수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가와 나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 얘 아직 이람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거 안 튀어나와요. 나옵니다.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더 센 빛을 쏴줘야 되는 거. 진동수 F인 빛을 이람수 W인 금속에 비쳤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HF가 W보다는 커야 된다. 뭐 같아도 튀어나온다라고 앞에 책에 있었는데 하여튼 같거나 커야 된다. 요래야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속으로부터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식 앞에 배운 것처럼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광전 이람수 뺀 값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얘인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요게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빛의 진동수 F가 이제 X 값이고 최대 운동 에너지가 2K인데 이게 Y 값이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H가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 되셨죠? 그 다음에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회절이랑 간섭, 입자성은 광전효과. 그 다음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파동성과 입자성 모두 가진다.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파동성만 나타나는 거고 현상이, 어떤 거는 입자성으로만 설명하는 거여서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닙니다.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입니다. 입자성. 그래서 기형만 고르시면 되고요. 광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의 한 종류이다. 접합면의 반도체의 이람수 이상. 여기는 띠간격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도체니까 띠간격이라고 지금 쓰고 있네요. 금속은 아니니까. 그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면 여기 띠간격이라 쓸게요.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자와 양공이 생깁니다. 양공쌍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각각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광 다이오드는 저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CCD에 대한 설명인데, 가에서 각각 플러스 전압이 걸리는 전극.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가에서는 A에 플러스 전압이 걸린 거고, 나에는 A랑 B에 걸려서 퍼져 있는 거고, 이해하실까? 그 다음에 B에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야. 전자를 이동시킵니다. 전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 이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CC에 대한 설명, 디지털 카메라 필름 대신에 영상을 기록한다. 이 맞고요.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 이것도 맞고. CCD에 컬러 필터가 없어도 빛의 색깔 감지할 수 있다. 아니, 컬러 필터가 있어야지 뭐 빨간색 빛이 많이 들어왔냐, 초록색 빛이 많이 들어왔냐, 이걸 감지할 수 있어. CCD의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자수는 빛의 세기와 진동수 중, 수지수, 빛의 세기랑 관계가 있는 거야. 빛의 세기. 적어도 진동수는 그 이상이 되는 거고, 하여튼 빛의 세기랑 관계가 있고요. CCD를 이용하는 분야 세 가지. 뭐 디지털 카메라가 대표적이고, 뭐 CCTV, 뭐 이것도 디지털 카메라죠. 뭐 내시경, 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CCD를 활용한 겁니다. 좀 쉬었다가 물질의 이중성을 할게요. 물질의 이중성. 내용 다 나가고 다시 와서 개념 적용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물질의 이중성 합시다. 쉬었다가. 앞에는 이제 빛의 이중성 한 거고요. 이제 물질도 이중성 있습니다. 물질은 입자야. 일단은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전자 이런 거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자성은 당연히 갖는 건데, 당연히 입자인데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발표한 후 빛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는 물질이죠, 전자. 전자는 물질인데 입자성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 그거를 물질파라고 해요, 물질파. 그래서 물질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가 말한 게 물질파의 파장이야. 이게 파장, 람다가 파장이죠.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게 몰라도 되고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식을 보면 이제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근데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야구공 같은 게 이렇게 날아갈 때 완전 직구로 던진 거야, 직구로. 그러면은 얘 운동량이 얼마 있을 거 아니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하면 파장이 나오는데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어떻겠어요? 파장이 운동량이 크면 파장이 어떻겠어요? 짧겠죠? 운동량이 크면은 파장이 너무 짧아. 그래서 측정이 잘 안 돼. 야구공이 날아가도 야구공의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가 워낙 작아요.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34승이야. 그러니까 이 운동량이 크면은 너무 작은 값이 돼가지고 측정이 안 돼요. 근데 전자는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전자가 질량 되게 작잖아요. 뭐 속력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질량이 작기 때문에 전자는 운동량이 작아서 파장이 측정이 돼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요 문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전자 이런 거는 파장이 측정될 수 있는데 뭐 야구공 뭐 이런 거는 너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물질파를 확인하는 실험,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 있는데 전자를 쏩니다. 그러면 전자가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갈 텐데 특정한 각도에서 더 많이 튀어나와요. 특정한 각도에서. 근데 이거를 파동의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파가 50도 각도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파동이어야 하잖아요. 간섭이 일어나려면 파동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전자는 물질이야. 전자는 빛이 아니야. 그 물질도 파동성이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실험이야. 이 실험이 물질파를 설명하는 실험이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 네. 넘어가시고 하이트하면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거는 물질파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실험이다. X선은 빛이죠. X선은 빛. 빛은 이렇게 회절무늬가 나타나는 거는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전자를 쏴도 전자는 물질이잖아요. 전자를 쏴도 회절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실험도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도 물질파를 설명하는 실험이다. 알겠어요?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 또 이제 이런 거 아셔야지 문제 풉니다. 이거 여기 개념 확장에 시야 확장에 운동량에 반비례 하는데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를 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여기에다가 질량을 양쪽에 곱해요. 질량을 양쪽에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mv가 뭐죠? 운동량이죠. 운동량. 그래서 여기가 운동량의 제곱이고 2를 곱해 2m 2k. 그래서 운동량은 루트 2m 2k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아시겠어요? 운동량이 여기는 EV라고 썼는데 다른 책에는 EK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P분의 H인데 운동량 대신에 수능 특강에는 EM, EK로 써있어요. EM, EK, 루트 EM, EK분의 H. 요 식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써놔, 이거. 요 식 아셔야지 풉니다. 그래서 써놔, 이거 써놔. 안 쓰고 있으면 졸려요. 이거 쓰세요. 이렇게. 251쪽에. 쓰셨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물질파의 파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 야구공이 40m/s로 날아간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0.15 곱하기 40 분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엄청 작은 거예요. 파장이 엄청 작은 거예요. 이거는 측정이 안 되지. 이게 파동인지 아닌지 측정이 안 되지. 너무 작으니까. 근데 전자는 속력도 빠른데 질량이 훨씬 더 작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짧기는 해도 파장이 짧기는 해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빛에 뭐 가시광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광선의 파장이 뭐 400나노미터에서 뭐 한 700나노미터나 800나노미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가시광선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이거는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전자는 파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자는 파동성이 나타나요. 네. 알겠습니까? 넘어가서 그래서 물질은 그래서 물질이니까 당연히 입자성은 가지고 있는데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거를 어디에 활용하냐? 전자현미경에 활용합니다. 전자현미경. 현미경이라는 게 분해능이 뛰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 하이탑은 그래도 좀 상세해가지고 이런 거가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자, 광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파장이 짧은 빛은 이 두 광원이 두 개인 걸로 보여요. 파장이 짧은 빛으로 보면은 광원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파장이 큰 걸로 관찰하면 마치 하나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원에서 나오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므로 두 광원의 상을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분해능이 커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야지 두 개가 구분이 돼서 보인다. 이해하실까? 근데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400나노에서 70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전자가 얼마라고요? 이제 전자가 그거보다 파장이 훨씬 작아.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이용하면은 분해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자의 파장이 작기 때문에 분해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빨간색 파장이 깁니다. 장파장입니다. 장파장의 빛은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광원이 단파장이고 파란색이 단파장이거든요.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증가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파장이 얘가 700나노미터고 400나노미터고.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증가하는데 가시광선은 제일 짧은 게 4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400나노미터 밖에. 그래서 이걸로는 다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작으면 뭉쳐 보이기 때문에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바이러스는 광학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가시광선이 파장이 크니까 400나노미터 이건 파장 큰 건데 그래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건 뭐 사람들 머리가 엄청 좋은 건데 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현미경을 만드는 거야. 전자 현미경. 전자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듭니다.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은 훨씬 더 좋아요. 1000배 이상. 1000배 이상. 그래서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적혈구부터 해서, 적혈구도 광학 현미경은 보이긴 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적혈구로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죠. 박테리아는 세균이고 세균. 세균까지는 그래도 좀 보인다. 세포니까. 세균은 세포니까. 바이러스 이런 거는 광학 현미경으로 안 보인다. 고분자, 분자, 원자까지도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다. 전자 현미경은 이제 전자를 쏘는 겁니다. 근데 현미경은 빛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전자 현미경에도 전자를 모아줘야 돼. 근데 전자를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서 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렌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자를 한쪽에 이제 포커싱 해줍니다. 모아줍니다. 자기 렌즈가 필요하다. 자기장을 이용한 거죠. 자기장으로 이제 전자를 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광학 현미경은 이제 그 유리나 뭐 플라스틱으로 된 렌즈를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외워야 되고. 전자 현미경은 두 종류가 있는데 투가 전자 현미경과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이제 구조는 이제 투가 전자 현미경은 10만에서 30만 볼트의 전압으로 가속시킨다. 근데 이거는 만에서 3만이네. 얘가 더 세네, 그쵸?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더 셀 거고, 그러면 운동량 증가하니까, 운동량 증가하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 증가하면? 파장은 짧겠죠? 그래서 얘가 분해능이 더 좋은 거, 투가 전자 현미경이 얘가 더 배율도 높은 거예요. 얘가 전압이 더 세고, 그 다음 얘는 얇게 시료를 얇게 만들어서 투과를 시킵니다. 이름 그대로 투과 전자 현미경이에요. 보시면 시료가 여기 있고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야. 통과를 해가지고 형광 스크린에 맺힙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2차원적인 구조가 보입니다. 근데 요거 주사 전자 현미경은 3차원적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좀. 근데 이거는 2차원적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투가 전자 현미경은 평면 영상 2차원 영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분해능이 매우 좋아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다. 세포 소기관 뭐 이런 거 관찰할 수가 있고, 특징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은 전압이 좀 약해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작으니까, 운동량이 작으면은 파장이, 아까 내가 잘못 설명했나 아까는 운동량이 커지니까, 이거 맞지? 아까 제가 설명했구나.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은 커지겠지. 그렇다라고 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표면을 관찰하는 거야. 시료를 입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시료의 표면을 쏘아가지고 표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걸 측정하는 거야. 시료의 표면을 전기전도성이 좋은 물질이나 금속이나 탄소 등으로 얇게 코팅하여 관찰한다. 전기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관찰을 위해 전자를 쏘일 때 시료 표면에 전하가 모여 관찰을 계속하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주사전자 현미경은 옆에서 쏴요. 옆에서 쏜다기보다는 쏴서 튕겨 나오는 전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인 영상은 주사 전자 현미경, 평면적인 영상은 투과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257쪽에 예제 질량이 m 이내랑 3m 이내의 입자 A와 B의 속력이 서로 같다. 물질파의 파장비는 그러면 속력 같으면은 운동량이 1대3이네. 운동량이 1대3 그쵸? 질량이 3배니까. 그런데 운동량과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운동량과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3대1이겠지. 3대1. 그래서 3이네 값은 1분의 3이니까 3이네 이 값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자 A와 B의 운동에너지가 요렇다. 두 입자의 파장 같을 때 질량비를 구하시오.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해도 되는데 운동량이 루트 2m 2k 야 이걸 좀 외워놔야 돼. 이거를 요 2m이 그래서 지금 두 입자의 파장 같대요. 파장이 같으려면 에너지가 1대4면은 루트 씌우면은 1대2겠죠? 맞죠? 1대2겠죠? 루트 씌우면은 그러면은 질량은 2대1이어야 되네. 4왜 4대1이네. 질량비 A와 B 운동에너지가 각각 이거다 이거다. 아 질량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선생님 착하게 잘못했네. 질량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질량비는 4대1이 되는 게 맞지. 이해하실까? 네, 질량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튼 요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두 개 곱한 값 같으면 되네. 그럼 이거 4대1이네. 알겠어요? 자, 유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둘 다 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고요. 유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 읽어보면은 어떤 입자가 진공 상자 안에서 중력만 받아 연직 아래로 가속되며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운동에너지 증가하겠지. 속력이 중력받아서 증가할 테니까. 그쵸? 운동량은 증가하는 거죠. 운동량 증가하는 거죠. 속력 빨라지니까. 근데 파장은 점점 짧아지는 거지. 왜냐면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또는 운동에너지의 루트 씌운 거에 반비례니까 아무튼 운동에너지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는 게 맞지. 이해하시죠? 요거 식을 알아야지. 식 써놓고 푸는 거예요. 식 외우셔야 돼 이거. 여기가 마지막이야. 다 했어. 259쪽. 자, 칸 좀 채워보시고 운동하는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을 물질파라고. 물질파. 그럼 드브로이파라고도 하고. 드브로이가 이제 얘기한 거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람다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운동량이 루트 2m 2k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톰슨의 전자 회전 실험은
요런 무늬를 회절무늬라고 합니다. 이런 회절무늬를 얻었다. 근데 전자가 물질이잖아요. 전자가 회절무늬가 나타난 거는 파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데이비슨 거머 실험도 특정 각도에서 회절액에서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물질파, 파동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물질은 입자인데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 모두 같습니다. 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이중성. 분해는 광학기기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분해능이 높은데, 광학현미경은 아무리 파장이 짧아도 400나노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해능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확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사용하면은 분해능이 커져요. 전자의 그 파장이 더 짧아져 가지고 분해능이 커집니다.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이 크다. 크만 쓰면 되나? 크다, 높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자기 렌즈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장 변화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를 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렌즈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요거는 그림 좀 보고 갈게요. 다시. 투가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통과하는 그런 그림이어야 되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시료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시료 표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시료는 평면 영상, 투가 전자현미경은 평면 영상이고 두께 얇아야 하고 분해능이 좋다. 근데 주사 전자현미경은 표면을 주사할 때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한다. 아무튼 여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걸 검출하다 보니까 입체적인 모양이 보이고요. 표면을 금속이나 탄소로 얇게 코팅을 해서 관찰하면 됩니다. 개념 기본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봐 주십시오. 같이 할까요? 드브로이가 이제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한다. 물질파이고 정지해 있는 입자는 파동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거는 맞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운동량의 반비례니까 운동량이 빵이면 빵이겠지. 빵일 수가 없긴 하구나. 하여튼 이 식의 그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동성 나타나지는 않고, 입자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이 짧다. 속력이 빠르면은 운동량 커지는 거고, 그럼 파장은 짧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량과 물질파 파장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근데 X축에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반비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람다는 P분의 H인데 서로 곱한값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반비례 관계 그래프로. 다음에 전자와 중성자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전자와 중성자가 질량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 왜냐면 이제 파장이 같다라는 거는, 그럼 요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랑 운동 에너지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중성자보다 전자가 질량 작은 거 아시죠? 근데 요 곱한 값이 같으려면은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커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전자. 그 다음에 요런 실험은 다 파동성, 이거는 파동성, 이것도 파동성이네.
둘 다 파동성을 확인한 겁니다. 둘 다. 이 실험이 파동성을 확인한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이게 막 미시 세계의 입자의 경우 입자성을 관찰할 수 있지만 파동성이 더 관찰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파동성 관찰하기 쉬운 거죠. 미시 세계에서는. 거시 세계에서는 파동성 관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물체의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운동량이 너무 커서 파장이 너무 짧습니다.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뭐 유리렌즈 이런 거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기 렌즈를 쓴다. 분해능이 얘가 훨씬 좋다. 1000배 좋은 거죠. 1000배.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입작성과 파동성 중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이냐. 파동성 이용한 겁니다. 파동성.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광학현미경보다 더 높은 것은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야지 분해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 표면을 따라서 차례로 전자선을 쏘인다. 이거는 주사현미경이에요. 주사현미경. 표면에 따라서 쏘는 거는 주사현미경이고 단면에 대한 영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과현미경이고 표면의 전기 전도성이 좋아야 된다. 그거는 주사현미경이에요. 주사현미경. 치료가 얇아야 된다. 그거는 투과현미경. 분해능이 더 우수한 거는 투과현미경이에요. 에너지가 더 큰 전자를 쏘는 거고요.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증가하는 겁니다. 기본 문제 풀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개념 적용 문제 빛의 이중성부터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책 펴고 일단 빛의 이중성부터 개념 적용 문제 풀어봅니다. 246쪽부터 246쪽부터 한번 풀어봐 주시고 어느 정도 풀고 그냥 같이 풀게요. 한번 일단은 풀어보세요. 한 8문제밖에 안 되네. 이거부터 먼저 풀어보자. 1번에 지금 빛의 세기와 진동수 같은 거 나타냈고요. 문턱 진동수는 F0이다.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춰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금속박이 오므라드는데 A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요.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진동수가 커야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C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 큰 거야. B는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거는 양은 많은 거야, 양은. 그래서 금속박이 빨리 오므라들 수는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큰 거는 C입니다, C. 이 C를 비추었을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가장 많다. 이거는 B입니다, B. 빛의 세기가 세야지 문턱 진동수 이상의 그 빛이 세야지 많이 쏘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 광전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가는 광전간의 금속판을 비추는 단색광의 세기와 진동수를 동시에 변화시키며 광전류를 측정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광전류는 0에서 8초까지 흐르다가 8초 이후 흐르지 않았다. 뭐 요때는 이제 그 8초까지가
문턱 진동수가 EF0구나. 그거보다 작으니까 안 흐른 거네요.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EF0고, 광전류의 세기는, 세기가 제일 셀 때, 8초 때가 가장 세게 흐르는 겁니다. 왜냐면, 단색광의 세기가 센 거는 광자가 많이 부딪힌 거고, 전자가 많이 튀어나와서 전류가 세게 흐르는 겁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4초대일 때 진동수가 크면은 운동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거 다 맞네요. 5번 답이시고요.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단색광 진동수 세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A를 비출 때이다. 근데 문턱 진동수가 F0인데 A는 0.5 F0니까 여기서는 방전 효과가 안 나와요. 안 나타납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를 비출 때와 C를 비출 때가 같다. B랑 C랑 다 F0보단 커. 근데 얘가 세니까 전류가 얘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B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D가 제일 크네요. D가 C를 비출 때의 2배이다. 근데 요거 2배가 아닌데 왜 2배가 되냐면 답은 D급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에서 W 빼면 되는데 이 W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HF0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W가 이람수는 이제 HF0인데 여기 써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F0를 뺀 값이 최대 운동 에너지. F0를 뺀 값. 얘가 0.5 F0가 최대 운동 에너지고 얘는 이제 1 빼니까 1 F0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럼 얘가 2배가 더 큰 게 맞죠. D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 2배다. 이게 맞죠. 알겠어요? 다음에 4번에 단색광 ABC를 광전관의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이다. ABC를 켜거나 끄면 광전자 방출 여부와 광전자 최대 운동에너지 측정한 결과다. 둘 다 켰던, 얘 켰더니 방출됨. 그럼 얘는 이제, 진동수보다 큰 거죠.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고. 얘를 켰더니 방출됨. 그럼 얘 둘 중에 하나는 뭐, 저기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제 2배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거 방출됨. 뭐 방출되겠죠? 이건 방출되지 않은. 그럼 얘는 C는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죠? 그럼 E에서 방출된 거는 B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근데 B의 운동 에너지가 이거의 2배네. 그쵸?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방출되는 건데 얘 때문에 방출되는 거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E2제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C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고요. 기역은 E2제로가 돼야 되고 빛의 파장은 지금 B가 더 큰 건데 파장은 A가 긴 거죠. A보다 B가 길다가 아니라 진동수는 B가 큰 거고 파장은 A가 큰 거지. 이해하세요? 진동수는 B가 큰 거고 파장은 A가 큰 겁니다. 넘기시고 자 이런 거는 이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형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다. 사실 세기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동수랑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 있죠, 나타나는 것. 뭐 형광에 밝기는 빛의 세기랑 관계 있을 수 있어요. 빛의 양이 많다던가, 세기가 세다던가 이러면. 근데 그냥 나타나는 거는 이제 진동수랑 관계가 있는 거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전자를 들뜨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작다. 가시광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왜 그러냐면 얘가 자외선을 쐬줬을 때 자외선을 쏘여줬을 때만 이런 현상이 있고 가시광선은 없어요. 가시광선은 뭐 그런 게 없잖아. 그거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아서 그런 거지. 여기서는 이제 전자 들뜨게 하는 에너지보다 작아서 그런 거지. 이게 금속은 아니어서 문턱 진동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전자를 들뜨게 하는 에너지보단 작으니까 이런 빛이 안 나오는 거고, 가시광선에서 안 나오는 거고, 형광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일종의 광전 효과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광자가 와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4번이고, 노출을 시켰을 때 사진 건판에 상이 생기는 과정이다. 렌즈를 지난 빛이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 진행 과정은 빛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닌데, 왜 그러냐면 렌즈에서 이제 이렇게 빛이 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입자성으로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달하기까지 과정은, 사진 건판에 도달한 빛이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은, 그거는 입자성입니다. 파동성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이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답은 2번이고요. 감광시키는 과정은 입자성입니다. CCD의 구조인데, 마이크로 렌즈는 빛을 뭐 좀 증폭시키는 거고요. 컬러 필터는 요 색깔의 빛만 통과시켜 가지고 광전 효과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의 빛을 분리된 후 각각의 광 다이오드의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맞는 이야기죠. CCD의 각 화소에 발생한 전자들을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걸어주면서 전자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전자가 많이 발생했냐, 그거를 알아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CD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다.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처음에는 아날로그 신호인 거죠. 처음에는 아날로그 신호인 거고, CCD의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클수록 고화질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뭐 몇만 화소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CCD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거야.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거야. 2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은 좀 안 되고. 물질의 이동성에서 개념 적용 문제. 같이 좀 해야겠네요. 10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개념 적용 문제 해볼게요. 8문제래. 자,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 돼. 이거 람다는 mv분의 h 아니면 루트 2m 2k분의 h. 그래서 두 입자의 질량비, 파장비가 2대1이네. 파장비가 2대1이면 에너지는 요러면 질량이 얘 질량이랑 곱한 값이 4대1이어야지 루트 씌우면 2대1이 되거든요. 근데 반비례 관계니까 거꾸로 돼야겠다. 파장이랑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4대1이면 이렇게 역수 취해가지고 2대1이 되겠죠. 그럼 4대1이 돼야 되니까, 여기 곱한 값이 4대1이 돼야 되니까, 4대1이 되려면은 3 곱하고 4 곱하면 돼. 3대4. 3대4면 되겠다. 그쵸? 그럼 12대 4대1, 그럼 4대1 되는 거 맞죠? 루트 씌우면은 1대2고, 역수니까 2대1이 되겠죠. 파장이 2대1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어?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의 파동성입니다. 이 실험. 결과 전자가 반사 법칙에 따라 특정한 각도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이거는 중첩이 돼서 그런 겁니다. 파동성에 따라서.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에 관계없이
세타 50도인 지점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가속하는 전압에 관계없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은, 54V로 가속했을 때 저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전압에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이 실험 결과 50도가 나온 거 54V로 가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답 1번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이제 X선은 빛이고요. 이 전자는 물질인데 전자도 X선처럼 회절 무늬가 생긴다라는 거. 전자선도 X선과 같은 전자기파 일종이다. 이 말은 아니고 파동성을 갖는다라는 거고, 전자는 물질이고 X선은 빛이고 전자기파고요. X선과 전자선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죠? 기억 지금 4번. 그 다음에 전자들도 이렇게 이중 슬릿 실험처럼 이렇게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자 한 개를 쏘였을 때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 그렇진 않죠. 여러 개를 쏴야지 이제 많이 모이는 데가 있겠죠. 이건 아니고. 전자의 속력을 감소시키면은 델타 X가 커진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빛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하이탑에는 있는데 거긴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요거는 일단 맞아요. 이거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전자수를 증가시켜. 이거는 전자수랑 요 간격은 관계가 없죠. 물질팔 파장이 짧아지면 간섭무늬 간격이 좁아진다. 파장이 짧으면. 그런데 속력이 감소되면, 봐봐요. 속력이 감소되면, 얘가 감소되면 파장이 커지겠지? 파장이 커지면 간격이 커진다.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5번에 적색으로 보면은 분해능이 작은데 청색으로 보면 분해능이 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가보다 나가 더 좋다. 뭘 말하는 거지? 주어가 뭔가요? 분해능이 좋다. 좋은 이유가 빛의 무엇이 분해능이 좋아진다. 파장이 짧을수록, 3번 파장 짧을수록 분해능 좋아집니다. 근데 전자총은 더 파장이 더 짧다라는 거야, 가시광선보다. 그 다음에 V가 클수록 물질파 파장이 길어진다. 아니죠. 얘가 크면은 얘가 작아지죠. 틀렸고. V가 증가되면은 하려면 가속 전압을 크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속력을 증가시켜 주려면 전압을 크게 해야 돼. 크게 하는 거고요. V가 클수록 현미경의 분해능이 높아진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지니까 맞는 이야기죠.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크니까 맞는 이야기야. 넘길게요. 요거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쵸? 이거는 뭔가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표면의 모습,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주사현미경이고, 이거는 투가현미경입니다. 네, 투가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아요. 분해능은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닙니다. 투가현미경이 좀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쏘고요. 그러면은 파장이 짧아서 가가 나보다 높다. 왜 기억이 맞지?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닌데, 이게 주사고 이게 일단은 여기 선생님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대로 풀어볼게. 가와 나 모두 파동을 치료에 투과시킨다. 이거는 그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반사. 표면에서. 가와 나 모두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렌즈 사이의 거리 이거 아닌가? 이걸 봐야겠네. 7번에 답이 1번인데 현미경의 분해능은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주사고 네, 미안해. 이거를 둘 다 전자현미경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투과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건 광학현미경이었구나. 미안. 이건 광학현미경이네요. 그러면 분해능이 얘가 더 높은 겁니다. 기억이 맞고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이유가 얘는 렌즈인데 그냥 렌즈를 말하다가 이 렌즈는 얘는 자기 렌즈야. 자기 렌즈고 요거는 그냥 렌즈고.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이 맞네. 내가 둘 다 전자현미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투과현미경이고 얘는 시료를 통과를 하는 거고 시료에 반사되는 건데 이거를 주사현미경입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아니요, 나가 더 길고요. 진동수는 가가 더 큰데 파장은 나가 더 길고 가는 시료를 얇게 만들어 뚜렷한 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맞아요. 시료가 얇아야지 투과가 잘 되고요. 나는 시료 표면에 전기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코팅해야 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가 안 모여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 결정 같은 거 구조 보려고 저기 대학교 가서 해봤는데 금으로 코팅을 하더라고. 얇게 금으로. 전기 전도성이 높은 걸 코팅한 다음에 찍더라고요. 그래서 코팅하는 게 맞아요. 니은 5번 다 5번이고 뒤쪽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좀 외우시고 문제 많이 풀면서 오답 체크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공임 수능 특강 풀겠습니다.